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 비만약 위고비가 출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맞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위고비의 작용 원리를 설명할 때 위장관에서 음식물 배출이 지연된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은 결국 배고픔을 덜 느껴서 적게 먹는 건데, 아니 나는 배가 불러도 간식 땡기고 초콜릿 먹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는 효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먹는 사람들이 아닌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들한테도 위고비가 효과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와 함께 알아봐요. 먼저 우리가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왜 먹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행위들은 과식이나 폭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과식, 폭식, 그리고 비만, 이러한 현상들도 다른 중독성 질환하고 같이 신경망의 변화를 유발시켜요. 특히 도파민의 영향을 받는 두 가지 신경회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상 민감성의 증가, 두 번째는 억제 능력의 감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질 못하고, 그리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달달한 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상 민감성은 뭐고 억제 능력의 감소는 무엇을 의미할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우리 뇌의 중변연계라고 하는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어요. 뇌 안에서도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뇌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쾌감과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맛있는 걸 막 먹었을 때 이 메솔림빅 시스템인 뉴클레우스 아큐멘스와 테그멘탄 에리아,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제 이 메소림빅 시스템의 특정 부위에 도파민의 증가를 유발시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위명은 몰라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하면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도파민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레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레벨업을 하고 싶어 하죠. 왜 그렇죠?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을 했을 때, 내가 힘들게 몬스터를 잡았더니 최대 체력이 탁 오르고, 보상 주어지고, 돈 주고, 아이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트롤 100마리 잡고 막 이렇게 노가다 했던 힘들었던 기억이 탁 사라지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이번에는 트롤 200마리 잡고, 막 트롤 1000마리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업 하면은 1000골드, 10,000골드 이렇게 받으면서 또 이 보상을 받았던 기억으로 다음 레벨업까지 하는데, 이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기다리면서 노가다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작용하는 게 뇌 속의 보상체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알코올이 보상이 되고, 흡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피웠을 때 보상체계가 활성화가 되는데,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피자, 떡볶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 이 보상체계와 관련된 영역이 활성이 확 증가하는 게 관찰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코올 중독, 또 흡연, 만성적으로 중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소주 반병만 먹어도 막 만취해서 막 기분 들뜨고 했는데, 요새는 반병 먹어도 말짱해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중독이 되면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만성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소비했을 때 약물 중독처럼 뇌 속의 보상체계 회로에 도파민 수용체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고 해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을 쓰니까 갑자기 쥐가 막 많이 먹고 더 늦게까지 먹고 체중도 증가하고,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약을 쓰면은 과식 경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도파민이 주된 작용을 일으키는 부위가 또 있어요. 바로 전전두엽 부분인데요. 전전두엽은 우리 뇌의 사령탑으로 집중, 감정 조절, 계획 및 실행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을 하는데, 특히 억제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억제 능력은 전전두엽이 담당하는 집행 능력의 일환으로, 잡생각이 들다가도 억제하고, 지금 공부해야지, 우울해서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충동적인 생각이 올라오려고 해도 억제하고 그래도 밥부터 먹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또는 이제 탁 내 머릿속에 침투하는 생각들을 전두엽이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BMI가 높을수록 전두엽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높을수록 전두엽은 활동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능력을 담당한 전두엽의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맛있는 것을 제어하기 힘들고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에 대한 보상 체계의 변화와 억제 능력의 감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러는 사람한테 어떡해. 그럼 혹시 브로콜리라도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아니 브로콜리는 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지금 배가 진짜 고픈 걸까요? 안 고픈 걸까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느낀 배고픔은 진짜이지만 단순히 칼로리가 부족해. 위장이 비어 있어. 굶었어. 가 아니라 뭔가 단거,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라는 음식에 대한 갈망, 음식 중독의 금단 현상인 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식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위가 비어있다, 배고파, 먹고 싶어. 혈당이 떨어졌다, 배고파, 먹고 싶어. 이렇게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식욕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아는 맛이 떠올라서 생기는 식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음식 중독과 관련된 부위는 먹는 즐거움, 아는 맛에 작용하고요. 이러한 식욕 조절은 실제 생존에 필요해서 식욕이 생기는 항상성 식욕 조절과는 다르다고 해서 쾌락적 식욕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위고비 효과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쾌락적인 식욕 조절이 과연 될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고비, 쾌락적 식욕 조절도 도움이 될까요? 위고비를 쥐에게 투여하고 뇌에 위고비약이 어디 퍼졌나 라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고비가 혈당 조절 또 위가 빈 느낌 이런 항상성 식욕 조절에 관련된 부위뿐만 아니라 쾌락성 식욕 조절에 관련된 부위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말은 허기져서 쌀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식사량이 줄어들지만 오늘 짜증나는 일 있었는데 마라탕? 혹시 탕후루도? 이렇게 감정적 폭식을 하거나 달달구리 먹고 싶다 하면서 입이 심심할 때 단 거를 찾는 사람들도 식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상 어쩌면 음식이 아닌 다른 중독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빨리 연구해서 저한테 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위고비가 실제로 음식 중독과 관련된 부위를 조절한다. 라는 거는 이제 뇌에서만 관찰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 위고비를 맞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행동이 바뀌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일단 동물 실험을 했어요. 위고비를 맞은 쥐들한테 일반 사료와 초콜릿 바를 주고 뭘 먹는지 지켜봤어요. 위고비를 맞은 쥐들은 다른 쥐들보다 초콜릿 바를 덜 먹고 일반 사료를 더 많이 먹어서 최종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었어요. 식성이 바뀐 거죠. 내가 칼로리 섭취만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를 한다 하면은 사실 일반 사료를 먹으나 초콜릿 바를 먹으나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 초콜릿 바를 먹으면서 달다,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고비를 맞지 않은 다른 쥐들은 초콜릿 바를 먹은 거고요. 위고비를 맞은 쥐들은 달다, 맛있다, 이 맛을 더 느끼고 싶어 라는 행동이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사람들한테서도요,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위고비를 투여했더니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단 음식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게 변했으면서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다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결론, 단순히 배가 고파서 위가 커서 많이 먹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초콜릿이나 땡기는 음식이 있어서 입이 심심해서 먹는 사람들에게도 위고비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항상성 식욕 조절, 쾌락적 식욕 조절을 위고비가 둘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위고비는 식욕을 강력하게 억제해주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욕이 위고비가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런 음식 먹었었지. 이럴 땐 이런 음식 딱인데. 라고 기대하게 되는 조건화된 반응, 에피소드화된 음식 관련 기억을 떠올리면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식욕은 인지적인 식욕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배고픔의 신호나 쾌락에 대한 반응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조절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닭갈비 먹고 뭐 먹어야 되죠? 다 생각하셨죠? 볶음밥 먹잖아요. 이거 우리가 닭갈비를 먹고 나서도 너무 배고파. 아직 칼로리가 더 필요해. 기별이 안 가. 이러면서 볶음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성에 의해서 식욕이 돋는 게 아닙니다. 화나서 나 닭갈비 먹었는데 너무 화가 나. 내 화를 풀기 위해서 볶음밥 먹어야 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볶음밥 먹는 거 아니죠? 화가 나가지고 닭갈비를 처음 떠올렸을 수는 있지만 닭갈비를 먹고 나서 볶음밥을 떠올리는 게 그 자체로 쾌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근데 화가 나서 닭갈비랑 볶음밥을 세트로 떠올렸을 수는 있어요. 항상 세트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볶음밥이 떠오르는 이유는 닭갈비를 먹고 전에 볶음밥을 먹었던 그 기억, 볶음밥까지 다 먹고 배를 탁탁 두드렸던 그 기억을 학습했으니까 닭갈비, 볶음밥 할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인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 승진, 축하회식, 설날, 떡국, 등산, 막걸리 파전 이렇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조건화가 이루어진 음식들은 위고비를 맞아도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떠오르지 않고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작용도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쳐요. 어른들 앞에서는 복스럽게 먹어야 한다. 어른이 음식을 권하면 다 먹는 게 예의다. 환경을 위해서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학습된 가치관이나 관념들도 영향을 주고요. 이런 게 배부름의 신호를 무시하고 음식 섭취를 과잉으로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관념이 반대로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생기거나 클린하게 먹어야 돼 라는 관념이 지나치게 강할 때에는 오히려 배고픔의 신호를 무시하고 음식을 너무 제한함으로써 거식증 같은 식이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나 위고비 맞았는데 나 식욕이 위고비 이겼어.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은 위고비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반드시 이러한 인지적인 식욕 조절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시고요. 내 몸에 맞는 편안한 식사 습관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등산을 갔을 때 먹는 막걸리와 파전이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나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황과 관련된 음식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또 나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한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